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잘 만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신데 미래의 며느리 착하고 잘하는 분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그분만 유독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미래의 며느리를 해치려는 소문도 듣고 그걸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미래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 위언, 트로엠마 엘리 위언 채널의 귀신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꾼은 위언이고 도와주는 분은 김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친구인 서즈데이 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녀는 호치민시에서 살고 일하고 있으며 저에게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야기는 그녀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녀는 언니와 매우 친하고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니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야기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0년쯤 아주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린은 누구나 사랑할 만한 소녀였어요. 성격도 조용하고 누구와도 마찰을 피하는 스타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모두 그녀를 좋아했어요. 린은 한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었어요. 집에서 누가 다투면 그녀가 나서서 중재했죠. 어떤 일이든 도와주려고 했고 누구에게도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죠. 그런 성격 덕분에 나중에 그녀가 그 성격 덕분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가끔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때 그녀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흥은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월급도 비슷했죠. 그는 성격도 온화하고 말도 적었어요. 일이 끝나면 집에 가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넘게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1년이 넘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작은 다툼도 있었죠. 오늘은 그가 잊어버렸고 내일은 그녀가 화를 내고 그런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때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흥은 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놀았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항상 함께했어요. 린의 부모님은 그를 보고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연니한테 그랬어요. 흥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일도 잘하고 성실해요. 그러니 결혼식도 빨리 올리라고.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린의 집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냥 잘 될 줄 알았죠.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미래의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문제죠. 흥의 엄마와 린은 그런 평범한 복잡함이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은 한동안 사귀었어요. 흥이 린을 집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흥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주로 엄마만 있었어요. 형제자매들만 있었죠. 그 시어머니를 우리가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그날 리는 정말 긴장했어요. 과일과 간식들을 준비해서 갔어요. 집에 들어갔죠. 리는 두 손 모으고 인사했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죠. 아줌마도 맞아주셨어요. 앉으라고 밥 먹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줌마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린이 무슨 말을 해도 아줌마는 대충 넘겼어요. 웃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친절하지도 않으셨죠. 무뚝뚝한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가 되자 아줌마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린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많이 물어보셨죠.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냐고. 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걸 이야기했죠. 린이 말하는 걸 듣고 판매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듣기 힘든 말이었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런데 흥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냐고. 세상에, 정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다니. 린은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린은 억지로 웃으려고 했죠. 흥은 옆에서 너무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냥 린을 위해서. 린이 착하게 잘 버티면 흥이 사랑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듣고도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명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밥을 다 먹고 린도 기운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불평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은 정말 우울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애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대답해줬죠. 사실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녀 시절부터 친했죠. 그 친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를 연기라고 부를게요. 이 연기와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시어머니와 그 친구는 두 사람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분은 몇 년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가 연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연기를 동생처럼만 생각했죠. 그러다 갑자기 린과 사귀게 되었어요.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싫어하는 이유는 린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린이 결혼식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혼식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었죠. 린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린은 그냥 지나치기로 했죠.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사람들은 물이 돌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린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시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녀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린은 정말 힘들게 참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사서 드렸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도와주러 갔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린은 마치 남의 자식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월급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시어머니에게 요리했어요. 아침 내내 요리했죠. 음식을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대접했더니 그녀가 조금만 먹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화가 나는 소리였죠. 이거 내가 요리한 거 아니지? 연기가 훨씬 더 잘 요리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린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집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죠. 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와줬어요. 정말 땀을 많이 흘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생한 걸 하나도 안 알아주셨어요. 손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게 참. 시어머니는 린을 앞에 두고 칭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내 아들은 정신이 나간 건가. 린은 예쁘고 재능도 많고 능숙해요. 그런데도 고마움을 모르네요. 뭘 해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이해도 못하겠어요.
항상 린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린은 그곳에 서서 정말 민망했죠. 하지만 웃어넘겨야 했어요. 사실 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날 린은 손톱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이야기했죠. 그녀가 부모님께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셨어요. 조언을 하셨죠. 조심해, 서서히 해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천천히 물러나야 해. 인연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린은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녀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얼굴만 아는 줄 알았죠.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처음에 린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저 무심하게 그를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린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 불면증은 정말 이상했어요. 눈을 감으면 다시 깨어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꿈은 항상 이상한 것들이었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요. 매번 그랬어요. 조금 자고 나면 다시 깨어났죠.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린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꿈을 꾸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언니의 모습이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모든 게 귀신 같았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변하죠. 행동도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린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언니가 정말 화가 많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이 나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에게도 언니가 화를 냈어요. 동생들도 언니에게 혼났죠. 모두가 놀랐어요. 심지어 엄마도 그랬어요. 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쉽게 화를 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린이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죠. 그때 얼굴이 정말 안 좋았어요. 숨이 가빠서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갔어요. 한 모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마셨어요. 거의 한 리터는 마신 것 같아요. 엄청 소란스러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이 뛰어왔어요. 언니가 멍하니 앉아있는 걸 봤어요. 물컵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밥을 조금 태웠어요. 린이 숟가락을 던지며 말했죠. 이렇게 요리하면 어떻게 먹어? 엄마가 당황했어요. 언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린이 반박했죠. 부모님과 언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부모님은 서로 쳐다보며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린과 가장 친한 친구인 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언니에게 혼났어요. 정말 심하게 혼났죠. 모두가 놀랐어요. 어느 날 딘이 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언니가 너무 심하다고. 너무 화가 나 있다고. 흥에게도 말이 심해졌어요. 가벼운 말로 해도 좋았을 텐데. 그런데 린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냥 가볍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린은 나무에 있는 철사를 바꾸라고 했어요. 딱 보자마자 린이 먹어치우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욕을 했죠. 신경 쓰지 마. 그 애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너희는 말하는 걸 좋아하냐? 린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자매끼리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반격했어요. 그 아줌마 성격이 원래 이래. 개소리도 잘하네. 진짜로 말하는 거야. 흥이 그 아줌마한테 맞았대. 나도 그 사람한테 맞아봤어. 말하고 나서 난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린이 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때는 아무도 언니가 부적에 걸렸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언니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줄 알았죠. 린이 가족한테만 화내는 건 괜찮은데 흥한테는 진짜로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흥한테 뭐라고 했어요. 욕이 정말 심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가끔 흥이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연니한테 욕을 먹었죠. 흥은 멍하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흥이 몇십 킬로미터를 운전했어요. 일하러 가는 길에 언니를 위해 음식을 사왔어요. 그 음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때 언니가 흥을 많이 좋아했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린이 얼굴을 보고 상황이 안 좋았어요. 언니가 흥을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흥은 애원했어요. 아주 멀리서 왔다고. 조금만 들어와서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바로 그의 눈앞에서. 언니의 부모님이 안에서 너무 민망해하셨어요. 나가서 흥을 부르셨어요. 그때 흥의 얼굴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근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야, 요즘 그 애가 진짜 심하게 구네. 흥이도 힘들어하고. 그 아이가 정말 불쌍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리는 여전히 질투가 많았어요. 한밤중에 흥에게 전화했어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언니는 흥이 하는 말에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전화했는데 수십 통을 걸었어요. 흥은 자고 있다가도 일어나야 했어요. 그냥 그 말만 듣고 있었어요. 언니는 그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가 속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흥은 맹세했어요. 살고 죽는다고 맹세했죠. 아무도 없다고. 언니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흥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며칠 밤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죠.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는 정말 착했거든요. 그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랑은 정말 깊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힘들어졌죠. 결국 지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는 보았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과일과 죽을 준비해서 언니에게 가져갔어요. 도착했을 때 리는 아예 문도 열지 않았어요. 과일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과일을 던지면서 언니는 욕까지 했어요. 누가 사라고 했어? 이런 걸 가져가서 누가 먹겠어? 나한테 가식 부리지 마. 흥은 정말 불쌍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뭘 잘못했길래 언니가 그를 그렇게 말해요. 흥이 정말 불쌍해요. 혼자서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언니가 그렇게 대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부적이 린을 괴롭혀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직장에서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린은 몇 년 동안 판매 일을 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모두 좋아했죠. 그런데 그 시점에 언니는 손님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자 언니가 화를 냈어요. 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죠. 그 손님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매니저에게 갔어요. 매니저가 린을 불렀어요. 부드럽게 주의를 주려고 했죠. 그런데 언니는 매니저와도 싸웠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매니저는 화가 나서 문서 작성했어요. 너가 또 그러면 해고할 거야. 너는 오랫동안 일했으니. 예전부터 신뢰도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언니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만약 새로운 직원이었다면 바로 해고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언니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두 분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착했는데 지금은 마치 무당처럼 변했어요. 정말. 그날 밤 린의 시어머니가 이모가 보고 다시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다들 린을 걱정해주고 있었죠. 누군가는 린을 다시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했어요. 또 누군가는 린이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죠.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겉보기엔 린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일도 잘 되고 연인도 사랑해주고 가족도 화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죠. 그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가족들은 린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라고. 아무도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은 너무 먼 이야기였죠. 누가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린은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부모님은 린을 데리고 병원에 여러 번 갔어요. 의사도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했어요. 영양제도 먹고 진정제도 처방받았죠. 그게 전부였어요. 린은 약을 먹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밤에는 힘들고 낮에는 짜증이 나고 누군가는 다시 안아주기도 했죠. 한때 건강하고 활기찬 소녀였던 린이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래된 친구가 린을 보더니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 달 내내 약을 먹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런 상황에 린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저 하늘에 기도하며 딸이 무사하길 바랐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린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흥도 사람인데 말이죠. 흥은 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지쳐버렸죠. 어느 날 흥이 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냥 우리 헤어지자. 너무 지쳤어. 우리가 여기까지 인연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너를 붙잡을 힘이 없어. 신기한 건 흥이 그 이별을 말했을 때 린은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날 린은 집에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맥박처럼 아프기 시작했죠. 너무 아파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죠. 급히 도와주러 갔어요. 그때 린이 눈을 뜨고 눈앞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보았어요.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린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린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죠. 모두가 놀라서 린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울고 불고 난리였죠.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때 린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는 아이를 두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착하니 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에 여러 가지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모두가 울면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서로 웃고 있었는데. 린은 언니와 다투기도 했어요. 이제 언니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계속 언니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했죠. 깨어나라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의사가 린에게 말했어요. 신경이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자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더군다나 의사는 린에게 귀신의 기운이 있다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듣고 나서 기가 막혔죠. 첫날 밤 린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자기가 누워있는 곳은 에어컨이 없었는데 무언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몸 위에 눕혀져 있었죠. 그것이 그녀를 눌러서 숨이 막혔어요. 눈을 떠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린은 계속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부처님께 기도했죠. 흥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린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물어보니 린은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린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다시 봤죠. 이번에는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서서 린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린은 누워 있었고 온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린은 엄마에게 스승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이상해. 모두가 소름이 돋았어. 언니가 너희 엄마한테 말해. 스승님을 찾아가 보라고. 누군가 너에게 부적을 쳤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무서워. 근데 나는 너가 착한 것 같아. 누구도 무섭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한마디 더 했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도 한 번은 해를 입었대. 너는 이해해야 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물러났어. 그리고 흐릿하게
사라졌어. 너는 그걸 잘 기억해야 해. 숨을 크게 쉬어봐. 나는 너가 계속 불안해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 그 꿈의 말을 생각하고 있어. 그날 아침, 흥이 린을 보았어.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린이 그 꿈 이야기를 흥에게 해줬어. 흥은 듣고 소름이 돋았어. 지금 린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분명해.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흥이 린에게 말했어. 엄마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린이 그 꿈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 엄마가 듣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 분명 누군가가 린에게 경고한 것 같다고. 그냥 우연히 그런 꿈을 꾸는 건 절대 아니야. 엄마는 딸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고 믿었어. 그때 병실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린의 가족을 돌보고 있었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다가갔어. 그 사람도 이런 일들을 믿는다고 했어. 자기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그 사람은 린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어. 얼른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전화번호와 한 스승의 주소를 꺼냈어. 린의 엄마에게 주면서 이 스승이 정말 좋다고. 누구든지 가면 다 맞춘다고 했어. 다음 날 전화번호를 꺼내서 스승님의 주소를 적었어. 린의 시어머니에게 이 스승님은 정말 잘한다고. 누구든지 스승님이 정확하다고 말해. 다음 날에 흥이 일하는 걸 그만두고 싶어 했어. 린은 병원에 가야 했고 시어머니가 손이 한가해지길 바랐지. 그래서 스승님을 보러 갔어. 린의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떠났어. 그 길이 정말 멀다고 말했지. 린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 버스를 몇 시간이나 타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그저 빨리 도착하기를 바랐지. 스승님의 집은 약간 외진 곳에 있었어. 특별한 건 없었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린의 어머니는 차례를 기다렸지. 오후에 돌아온 어머니는 지친 모습이었고 눈이 캥해 보였어. 그녀는 이야기했지. 스승님이 정말 대단했어. 아직 아무것도 말하기도 전에 그는 린의 병을 정확히 맞췄어. 구체적으로는 린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힘이 빠졌다고 했어. 또한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혔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린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스승님은 또 추가로 말했어. 그녀를 괴롭히던 것은 이제는 풀어졌다고. 하지만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제 슬픔을 풀어야 한다고 했지. 그때 린의 어머니가 물어봤어. 린에게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스승님은 한 노부인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젊은 여자가 함께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일을 벌였다고 했지. 그 후 스승님은 그 노부인을 상세히 묘사했어. 어디에 사는지도 말해줬고.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니 린의 어머니는 소름이 끼쳤어. 어머니는 모든 걸 린에게 이야기했지. 처음에 린은 계속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쉽게 적을 만들 수는 없지. 하지만 스승님이 묘사한 모습과 집을 들으니 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녀는 그 노부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하지만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스승님의 집을 이야기하니 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그게 바로 할머니라는 걸 알았죠. 그건 흥의 어머니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기로 와. 그 여자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누구도 아니야. 세상에 린이 그걸 알았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야. 결국 이 모든 일이 린에게 일어난 이유가 흥의 어머니 때문이야. 편지를 보내고 조용히 지내. 린은 두렵고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몸이 떨릴 정도였어. 린은 앉아서 하나하나 사건을 정리했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차가웠지. 그 사건에서 그 여자가 린 앞에서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린은 잠을 잃고 성격이 변하고 모든 친척도 마찬가지야. 알고 보니 누군가의 손이 개입된 거야.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인간의 정의란 게 뭐야? 린의 어머니는 한 가지 얘기를 했어. 그 남자가 린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 사람은 린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들은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린에게 알려준 거야. 대비하라고. 만약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린은 정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가족이 다 함께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이런 불행 속에서도 다행이 있었어. 하지만 린의 어머니는 딸처럼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딸을 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녀는 화가 나서 정말 큰 소동을 일으켰어. 그녀는 린에게 흥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지. 흥에게 큰 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말했어. 그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미안해, 내가 너무 말했어. 미안해, 내가 말이 없었어. 그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희 엄마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다.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집을 다 부술 거야. 너 잘 들어. 흥이 저쪽에서 죽어버리면 바로 그걸로 끝이야. 엄마는 더 화가 나서 그냥 다 쏟아낼 거야. 그 전화는 대체 뭐였던 거야? 흥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용했어. 자기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흥은 집으로 돌아갔어. 엄마에게 이유를 따져봤지. 물론 여자는 그런 법이지. 그치? 갑자기 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저쪽에서 엄마를 욕하고 있어. 하지만 흥은 다시 이야기했어. 린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때 엄마가 반응했지. 엄마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 흥은 엄마를 보며 슬프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후 흥은 린을 병원에 보러 갔어. 그때 내가 말했지. 그의 표정은 후회로 가득했어. 후회는 아니야. 그냥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 이야기를 엄마와 나눴어. 엄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 모든 걸 털어놓았지. 그런데 엄마가 린에게 간 이유는 정말 듣기 싫은 일이야, 여러분. 그 여자가 말이야. 엄마가 흥과 엮으려던 그 여자. 그녀가 엄마에게 가서 린을 험담했어. 린이 흥과 돈 때문에 사귀고 있다고. 린이 돈을 다 빼앗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린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 버릇도 없고 품위도 없어. 엄마는 이미 린을 싫어하고 있었어.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엄마는 믿어버렸지. 그리고 그 여자는 또다시 엄마를 유혹해서 스승을 찾아가게 했어. 두 사람은 함께 린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야. 그 여자는 정말 가장 교활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녀는 흥을 차지하려고 하고 엄마의 손을 빌려서 린을 해치려 했어. 엄마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그냥 가벼운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렇지, 여러분. 스승에게 부탁했으면 가벼울 리가 없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굴면 린의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실 거야. 린의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어. 흥이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바로 흥에게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시켰어. 그녀가 엄청나게 흥 엄마를 혼냈지. 이번엔 이전보다 더 심했어. 그녀는 흥 엄마 집에 가서 대판 싸우겠다고 했어. 흥은 정말 애를 태우고 있었어. 사과하라고 애원했지. 아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흥 엄마를 대신했는지. 린의 시어머니가 그때서야 진정하셨지. 그리고 그 스승 덕분에 일이 해결됐어, 여러분. 그날 스승님이 린의 시어머니에게 물 한 잔을 주셨어. 스승님이 린에게 그 물을 마시라고 하셨어. 매일 조금씩 마시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부적도 몸에 지니라고 하셨어. 린의 시어머니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랐어. 매일 물을 만들어서 린에게 마시게 했지. 처음 며칠 동안 린은 조금 더 깨어났어.
하지만 그 부적은 정말 끈질겼어.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 가족 모두가 린을 지켰어. 혼자 두지 않으려고 했지. 린의 친구도 며칠 쉬면서 도와주기로 했어. 부적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날 밤. 린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 여러분. 그날 밤 린은 병원에 있었어. 열이 나고 힘들었지. 몸이 아팠어. 그때가 대략 7시쯤이었어. 다리도 쭈그리고 있었지. 온 가족이 밤새 린을 지켰어. 모두가 걱정했지. 새벽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린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조용히 누워있었지. 정말 깊은 잠에 빠졌어. 그렇게 깨어나니 기분이 좋았어. 머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 눈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지. 그때 가족 모두가 기뻐서 울고 싶었어. 그날 밤 이후로 린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 먹을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 얼굴도 다시 건강해졌어. 예전처럼 부드러운 성격으로 돌아왔지. 병원에 남은 며칠 동안 린은 정말 잘 자서 의사도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냐고. 조금 지나서 린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린이 이야기했어. 가장 무서운 건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었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깨어났을 때였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가족에게 나쁜 대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지. 마치 뭔가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 부적이 풀린 후에 내가 한 일을 기억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 하지만 부모님과 흥이 걱정하는 모습이 더 마음 아팠지. 그렇지, 부모님과 흥이 덕을 받으려는 마음이 그런 거야. 두 자매는 서로 겪은 일이 있었지. 딩은 예전에는 언니를 정말 미워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참 안쓰럽더라. 그때 딩이란 사람은 린이 아니었거든. 그건 단지 언니의 부적을 빌린 것뿐이야. 린도 힘든 시간을 겪었지. 그때 언니가 했던 무거운 말들은 의도한 게 아니었어. 두 자매는 서로 안고 울면서 마음을 가볍게 했지. 흥은 그 일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는 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 부적의 영향 때문이지 언니 본연의 성격이 아니야. 그는 언니를 사랑해. 예전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그는 언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 언니에게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번에 린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어. 그녀는 흥에게도 냉정하게 대했지.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같은 집에 살면 언젠가 내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녀가 다시 스승을 찾으러 간다면 어떻게 해? 나는 내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없어. 흥은 그 말을 듣고도 어쩔 줄 몰랐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금 린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아. 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치려 하다니. 그런 집에 누가 감히 시집 가겠어.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 린은 건강해진 후 과거의 일을 서서히 잊어갔어. 예전의 차가운 성격이 다시 돌아왔지. 누구든 그녀를 보고 반가워했어. 몇 년 후 린은 안정된 삶을 찾았어.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 이번 시어머니는 달라. 상냥하고 친절해. 이제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 린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가 마음이 편해. 정말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맞지, 여러분? 인생은 정말 공평해. 행한 대로 돌아오는 법이지. 이후의 일들은 린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야. 린은 그 집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어. 사실 린이 헤어진 후 5년 정도 지나서 흥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그 여자와는 린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지. 소문이 자자했어.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어. 정말로. 그녀는 린을 괴롭히기도 했어. 린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그녀는 나이가 많았고 며느리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어. 온갖 일을 시켰지. 매일매일 우리는 이야기해. 며느리를 두려워하는 시어머니. 아침마다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지. 그럴 만한 일이야. 예전에는 며느리가 숨겨져 있었지. 스승님이 사람들을 쫓아내셨지.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알려줘야 해. 그때야말로 시어머니가 깨달을 거야. 그렇지.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돼.
그리고 그 여자.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어. 그녀가 그런 일을 꾸며냈다는 거야. 그녀도 별로 다르지 않아. 모든 일이 어그러진 후에 그녀가 모든 일을 멈추게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녀의 마법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그녀는 정말 무서운 아이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집에서 며느리가 되는 꿈은 사라졌어. 모든 게 끝났어.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이상해. 그 여자가 마법을 부리고 해를 끼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소문이 퍼져나가. 사람들은 듣자마자 그녀를 피하게 돼. 여자가 탐욕스러운 소문을 듣고 남을 해치는 마법을 부리고 귀신이 그녀를 받아줄 리가 없지. 그녀는 길게 늘어져 있어. 정말 길게 늘어져. 그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사람들을 위해 마법을 부리는 스승님.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 그건 안 될 거야. 그가 남을 해치는 마법을 퍼뜨리니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이 직업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 남의 고통 위해서 돈을 벌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그렇지. 여성들아. 결혼은 평생의 일이다. 실행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 며느리가 되어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하는 걸 느낄 거야. 그럴 땐 조심해야 해. 잘 알아보아야 해. 린처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운이 좋았어. 하지만 나는 말해. 이 시대는 예전과 같아. 지금은 2020년대가 되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예전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번 겪어봤어요. 요즘 여성들은 정말 똑똑해요. 남자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요즘 여성들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죠. 예전처럼 사랑에 미치고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사랑에 빠지면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없어요. 남자 엄마가 너무 강하면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편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희생은 하겠지만 적당히 해야죠. 희생해야 상대도 보답해요. 누구도 계속 희생만 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친구 빈에게도 감사해요. 우리 채널에 이야기 보내줘서 린 씨와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청중 여러분, 다음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응원해주세요.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추가로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안 올라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영적 이야기나 친구,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허락받고 보내주세요. 영상 만들어서 공유할게요. 그럼 지금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